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공천 소식이죠, 역시 처음엔?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여야 양측이 다 이제 공천 소식을 많이 전해왔는데 일단은 민주당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뭐 어디로 공천이 이루어질 거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하남시가 경기도 하남시가 이제 분구가 됐거든요. 거기 이제 하남 갑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뭐 하남시 같은 경우는 뭐 선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대표적인 이제 스윙 지역이라고 합니다. 선거의 상황에 따라서 뭐 보수당 쪽으로 기울었다가 또 진보당 쪽으로 기울었다가 이제 그때 좀 다르게 양상이 나타나는데 2020년 총선 때는 민주당의 최종윤 의원이 경기도 하남에서 그때는 단일 지역구였는데 당선이 됐었고요. 2022년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재명 후보를 이겼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는 이제 갑을로 분구가 이루어졌고 하남 갑 지역이 도농 복합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이 섞여 있는 지역구라서 이번에 같이 이제 분구가 될 을 지역구에 비해서는 민주당한테 조금 더 험지로 분류가 되는 지역이다. 이게 이제 오늘 또 이제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도농 복합 지역이라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을 공천하게 됐다. 뭐 이런 설명이었고요. 다른 지역인 이제 경기도 하남을에는 영입 인재이기도 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가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하고 오늘 저희 출연하게 될 전현희 전 위원장하고 이제 함께 여전사 3인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여전사 3인방. 이것도 역시 이제 안규백 위원장이 분류를 한 건데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용인정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청년 인사로 분류가 되는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렇게 이제 3명이서 3인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자, 이따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모시고 여전사 3인방의 어떤 정의에 부합되는 어떤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본인이 원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이제 안규백 위원장이 분류를 그렇게 해준 거니까요. 근데 본인도 어떤 그 정의의 일정 부분은 흔쾌히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인한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근들 단수 공천 뭐 됐고요. 호남에서 올드보이들 됐고 뭐 특징적인 것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 본인의 지역구인 동두천, 양주, 연천 갑에 단수 공천 받았고요. 김병기 의원도 서울 동작 갑에 단수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부 인사들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도 전북 전주 갑에 받았고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도 전북 익산 을에 본인 지역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그 비명계의 어떤 대표적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이 단수 공천이죠. 그렇습니다. 뭐 서울 구로 갑에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명계 그 중에서도 이제 86 운동권 출신으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꼽혔었던 인물인데 뭐 이러저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오늘 단수 공천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임종석 전 의원 전 비서실장 어떤 그 잡음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모르죠, 그거는.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다른 이제 86개 86 운동권 계열의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컷오프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이제 오후에 사실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컷오프 될 거라는 전망이 당내에서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상당히 많았나요? 조금 있었나요? 보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상당이라고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컷오프 안 될 걸로 봤거든요. 당내에서는 뭐 여러 목소리가 있었는데 고향인 이제 충북 충주 지역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단수 공천을 받았길래 저도 아니 당에서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 있었는데 어떻게 단수 공천을 결정된 거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인영 의원 측의 이제 한 인사가 저한테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게 정무 능력입니다. 누구의 능력이란 말인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능력이라는 의미일 텐데, 근데 뭐 이제 공천이라는 게 여러 요소들이 다양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도부는 지도부의 능력이라고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한 가지로 요약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어떻습니까? 전해철 의원 이제 친문계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
친명계 원외 인사인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하고 양자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어제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하고 비교하면 예. 뭐 단수 공천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경선 기회를 부여받았고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 현역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요. 예. 좀 대비가 되는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랑은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는 기류가 약간 다릅니다 보니까. 네. 근데 뭐 이제 이게 일관된 어떤 기류라기보다는 상황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혹은 이제 지역구 예. 사정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호남에서 이제 올드보이들 예.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인데 예. 둘 다 2인 경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서는 박지원 전 원장하고 현역인 윤재갑 의원의 예. 맞대결이 치러지고요.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북 전주에서 김성주 현역 의원하고 2인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예. 흥미롭습니다. 이 결과가. 뭐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취재를 해봤는데 이제 호남에서는 전북과 전남을 막론하고 예. 호남 유권자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좀 이제 전국구 스타에 대한 그 소구가 좀 있었다라는 예.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최근에 이제 초재선 의원들이 호남 지역에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호남 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세가 있는 정치인들이 잘 안 나왔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현역들보다는 차라리 올드보이들 네. 예전에 이제 활약하셨던 그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지역을 대표하기에는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네. 흐름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들은 전부 현역 의원들이고. 둘 다 현역이기 때문에 간단치 않죠. 예, 현역 경선을 의원이. 맛부터 봐야 알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이제 공천 둘러싼 잡음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이례적으로 상당히 좀 강도 높게 공천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예. 어제 홍영표 의원이 컷오프 된 거에 대해서 공관위의 결정이 부적절했다라고 예. 직접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이제 김종배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했던 예. 얘기인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홍영표 의원도 탈당 결정한 걸로 간주를 해도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그 공관위의 그 전략공관위 결정이 예. 부적절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홍영표 의원께서는 경선만 하면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저한테 밝혀왔어요. 그리고 공관위 측에 전달을 했고 40% 정도의 페널티를 안고 한다면 경선에서 이기기 거의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하겠다. 경선만 하면 뭐 나는 탈당까지는 생각 안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걸 컷오프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도대체 어떤 정무적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자, 네. 들어보면 홍익표 의원이 원래 차분한 분이라서 목소리가 뭐 흥분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네. 내용은 공천 과정에 대한 정면 비판에 가까운데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좀 강도가 높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홍영표 의원하고 나눴었던 얘기들의 일부를 이제 노출시키면서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탈당하지 않도록 설득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경선까지만 시켜주면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탈당하지 않겠다라는 예. 얘기였던 건데 지금 이제 공관위에서 최종적으로는 컷오프를 결정하는 바람에 심지어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집단 탈당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본인 말고도 뭐 5명 이상의 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가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더라도 이 어떤 혼란상이 쉽게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보조를 맞춰서 계속 예. 당을 운영을 해왔는데 이 사안을 둘러싸고 특히 임종석 전 실장의 컷오프 그리고 이제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본인 목소리를 상당히 강하게 내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저런 사정들이 지금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좀 녹록지가 않아 보인다. 예. 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총선 지금 한 40일 남았는데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열상이 예. 좀 길어지면은 예. 아무래도 좀 좋을 건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민주당의 네. 계산 자체가 지금은 시끄러워 보여도 네. 공천이 완료되고 제품이 나오면은 네. 신상품이 나오면 그때 저쪽 제품하고 비교해서 이쪽 제품이 훨씬 더 신선하고 훌륭하다. 이 전략을 가지고 정권 교체론을 다시 전면으로 내세운다. 맞습니다. 이런 전략 같은데 네. 이것이 자꾸 어떤 잡음이 길어지면 그 전략에도 약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인데요. 예. 이제 잡음이라는 게 당장 뉴스의 헤드라인에 걸리고 안 걸리고 예. 보도량이 많고 이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탈당을 하는 인사들이 나오거나 예. 혹은 탈당하지는 않더라도 본인의 지역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게 그렇죠. 되면 예. 수도권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끗 차이로 예. 이 결정이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정권 심판론을 정권 교체론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 네. 못 들으셨죠? 아직 시일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요. 예. 정권 심판론. 예. 어쨌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하나 곤란한 뉴스가 오늘 전해졌는데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예. 부의장 오늘 저녁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따로 만나서 만찬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입당 그리고 입당해가지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출마하는 거를 이제 권유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보도죠 지금.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나는 건 기정사실인가요? 그건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확인을 해준 내용. 아 그럼 만나는 건 맞고. 만나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만난다면 그 다음 건 추정인가요? 지금 거의 그것도 괜히 만날 일 없겠죠? 뭐 이제 두 사람이 지금 이 시기에 만날 때는 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당연히 입당 권유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권유인데 네.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이미 뭐 결정된 것처럼 보도가 나와서 예. 오늘 여러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뭐 3월 7일까지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때 입당할 것이다. 혹은 다음 주 중에 입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정치권 인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기정사실인가요, 거의? 옮겨가지 않을 거면 굳이 만날 필요도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모양새가 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이 민주당 소속으로 지역구에서 이제 사선을 했고 예. 국회 부의장까지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 예. 지금 지내고 있는 중인데 총선 직전에 당적으로 옮긴다는 게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어떤 당한테 어떤 배신감을 느꼈고 뭐 네. 그것까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쳐도 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떤 한 당에서 사선을 했다는 거는 그 당의 철학에 동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이 지향한 어떤 여러 가지 철학에 동감하지 않고야 사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그 당의 당적으로 국회 그렇습니다. 부의장을 하고요. 민주당 몫에. 지금 이제 뭐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총선 전까지 만약에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당적이 바뀌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국회 부의장에 야당 몫의 부의장이 없는 셈이 됩니다. 둘 다 부의장이 국민의힘 소속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치적으로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비춰 보일 수도 있는. 저는 이분이 뭐 당의 배신감을 느꼈다 안 느꼈다 그건 개인적인 소외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제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 사선을 활동한 한 당에서 활동한 분이 예를 들어서 사선을 하고 나서 정치를 한참 쉬다가 생각이 바뀔 수는 있어도 네네네.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사선을 한 철학이 한 번에 바뀌어서 정반대의 어떤 지향을 하는 정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바로 또 총선에 뛰어든다는 건 이게 정치인 그러니까 어떤 무엇인가 지향해야 되는 정치인으로서는 과연 이게 있어도 되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아직 뭐 확정이 된 건 그래서요. 아닙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말씀하신 것 같은 비판이 충분히 뒤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그 변신이 너무 빨라서요. 네. 예. 또 왜냐하면 이제 16년 혹은 이제 거의 20년에 걸쳐서 이제 같은 당에서 계속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해왔다는 거는 뭐 당의 철학에 공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이 이제 뭐 이름도 바뀌고 정체도 바뀌는 동안에 같이 당을 만들어온 셈이거든요. 그 당을 만들어온 주역 중에 한 명인 셈이기 때문에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게 된 건데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행보를 두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간단히 얘기해서 이 당과 이 당은 어떤 한 정책을 놓고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옹호하고 한쪽은 비판하고. 네. 그럼 이분은 어제까지 옹호하던 정책을 내일은 완전히 비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설 텐데 그게 정치인으로서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네. 결정되면 다시 한번 모시고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국민의힘 경선은 이제 오늘 경선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제일 주목 끌었던 거는 이제 서울 마포 갑입니다. 비례대표 조정원 의원하고 신지호 전 의원이 맞붙었는데 조정원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고요. 그리고 내각 출신 맞대결로 또 관심을 모았던 곳이 부산 중구 영도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을 누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실시간으로 상황 전달을 못 해드렸는데
국민 다수의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네. 50억 클럽 특검법 소위 쌍특검법은 어제 국회에서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가 나왔고요. 예.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 같은 경우는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라 그러던데요. 보도 보니까 자신의 가족 비리를 자신이 가진 권한, 네. 거부권을 이용해서 무산시킨 그렇습니다. 최초의 대통령이 된 거죠. 뭐 그동안 이제 우리 87년 헌법 예. 이래로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들의 비리 의혹이 있었고 예.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들의 이제 비리 의혹이 있었고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형의 의혹이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들하고 연루된 의혹이 예.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검법을 직접 이제 승인을 해가지고 특검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했었는데 이 4명의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자신의 가족과 관련해서는 비리 의혹 수사를 막지 않았었는데 막지 못했던 거겠죠. 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막지 못한 예, 것이고요. 막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건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본인한테 주어진 헌법적 권리 그러니까 국회의 재의결 권한을 행사해서 국회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본인 고유 권한을 동원해서 수사를 무산시킨 대통령이다. 라는 어떤 기록을 남기게 돼서 예. 역시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다른 대통령들은 이것은 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윤 대통령은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3.1절 기념사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어땠습니까? 예, 오늘 105주년 대통령, 예. 3.1절 기념식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를 강조를 했고 예. 공산 전체주의 세력, 북한을 비롯해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의 대립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1운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의 침략이라든지 예. 지금 일본이 그 역사적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3.1운동 3.1절 기념식의 역사 문제에 대한 톤 자체는 조금 약화됐다. 아마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런 부분을 신경 쓴 거 아니겠느냐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중요한 대목들 몇 곳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자본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몇 군데 좀 지적할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은데요. 기미 독립선언의 뿌리가 자유주의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국사 시간에 배운 바에 예. 따르면 3.1운동의 기본 뿌리는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었던 소위 이제 민족 자결주의죠. 민족 자결주의에 기반한 반제국주의였기 예. 때문에 제국주의 일본에 맞서는 게 기본 정신 아니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근데 들었고요. 자유주의다 딱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뭐 본인이 이제 선언적으로 이야기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 뭐 역사적 배경이 그 뒤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자유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를 언급을 하려면 냉전 시대까지는 와야 되지 않나 저는 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한일 양국의 아픈 과거라고 했는데 예. 아니 사실 가해자와 이제 피해자가 뒤섞여서 그냥 둘 다 그냥 아플 주먹 수는 다툼한 것 같은데요. 없는 거라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 좀 일제 국권 침탈이라든지 글쎄요. 우리 민족 말살을 하려고 했었던 포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언급을 했었으면 좋겠다. 쌍방가해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뭐 이런 그렇습니다. 중립적 단어라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와 예. 맞서서 일본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아팠을까? 저는 좀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네네. 지금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울경찰청에서 예, 아니, 의협을 비롯해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